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건설 면허를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외국계 법인들이 한국에서 건설 사업을 진행하시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은 한국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 임원이 있거나 하면은 좀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포스티유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걸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외국계 법인이어도 면허를 딸 때 기본적인 요건은 다 동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외국인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자, 우리가 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제13조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즉,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내지 못하는 거고, 이 결격 사유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뭐냐? 자, 이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우리 법인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임원을 의미해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회이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다. 감사단. 그러면 무조건 이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자, 결격 사유가 뭐냐? 자,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자, 3번. 3번은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된 사람. 근데 왜 말소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설 면허를 땄는데 이 면허를 말소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보면은 주택법 또는 형법.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건설 면허를 더 이상 못 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좀 길죠? 좀 간단하게 추려볼게요. 자, 이 법을 간단하게 하면, 자, 1번.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건설 면허 못 냅니다. 그다음에 2번.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은 사람. 이러면 건설 면허 못 냅니다. 그다음에 3번은 부적절한 이유로 면허가 말소됐어. 근데 말소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럼 면허 못 내는 거고요. 이제 4번은 특정의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만은 아닌데 어쨌든 그 항목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건설 면허를 못 내요. 임원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자, 한국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 증명서 안에는 그 개인의 본적지가 써져 있고요. 그 본적지를 토대로 우리 면허 접수하는 관청에서 지역 경찰서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찰서에서 이 사람 뭐 문제 없습니다. 뭐 범죄 사실 없고 파산 상태 아닙니다.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냥 이 서류 내면 돼요. 간단해요. 자, 근데 그럼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 이런 기본 증명서라는 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본적지도 존재하지 않고 경찰서로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회를 불가능하니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 없다라는 걸 임의로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류의 종류가 있는데요. 서류를 내실 때 서류가 그냥 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서명 끝 이렇게 하면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냐? 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건설업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 보세요.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냐 그렇지 않냐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뭔가 서류를 줄 때 서로 나라별로 서류의 모양새도 다르고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아포스티유를 서로 협약한 국가끼리는 이 아포스티유라는 거를 경유를 해서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아가면 이거 인증서 믿을 만한 걸로 인정할게요.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도장을 받아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1번의 경우. 자, 그러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전 세계가 다 협약국은 아니에요. 협약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겠죠. 협약국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주체가 다른 거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면 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이야, 임원이. 그러면은 독일 안에 있는 한국 영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체크할 건 독일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티유로 하면 되는 거고,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임원이 있으시다면 그 외국인 임원 한 분 한 분의 나라를 확인하시고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냐 그렇지 않냐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해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진술서를 일단 작성하세요. 본인이 쓰는 거예요. 나는 파산 안 했습니다. 나 정신건강 멀쩡합니다. 나 범죄 사실 없습니다. 라고 본인의 정보를 쓰고 외국인 본인의 정보를 쓰고 그걸 진술서로 쓴 후에 이거를 그 본인의 나라 내에 있는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공증받은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경유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스티유 경유는 어떻게 시켜요? 라고 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서류 내면 도장 찍혀서 나와요. 즉시 바로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그 나라에 이거를 안내하는 홈페이지 또는 기관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티유 경유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독일 사람이었어. 그럼 이거 다 독일말로 썼겠죠. 진술서도 공증인도 독일 사람. 독일 아포스티유 경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까지 하셔야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한테 제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술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진술서라고 해놨는데요. 파산, 정신건강, 범죄사실, 진술서로 해도 되고 당연히 관련 서류를 뽑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금융 쪽에서 뭐 서류가 나온다던가 주치의에 의한 서류, 범죄사실에 대한 서류 이런 걸 뽑아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자국 내 공증인의 공증은 필요치 않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내 내부에서의 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걸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증인 공증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범죄사실 증명원은 다 뽑으실 수 있어요. 웬만한 나라들은. 근데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정신건강, 파산. 파산은 어디서 가서 뽑아야 되지? 내 은행 거래처 가서 뽑아야 되나? 근데 거래처에서 나 파산 안 했어라는 확인서를 써주나? 이런 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를 제가 일단은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증빙서류를 하시던 공증인을 넣고 진술서를 하시던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아포스티유 비해당 국가.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진술서 작성해서 자국 내 공증인한테 공증받던가 또는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 발급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각 나라별에 우리 한국 영사관에 따라서 진술서에 의한 건 우리는 도장 안 찍어줘. 이런 영사관들이 있어요. 이 진술서는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 다른 서류를 뽑아 오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서류로 가지고 그 영사관을 가야 도장을 찍어주는지를 확인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진술서든 증빙서류든 발급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외국인 임원의 자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이 서류를 도장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한국어 번역 공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면
아포스티유 경유, 비해당 국가면 영사관 경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진술서 작성해서 공증하던가 아니면 관련 서류를 뽑아서 진행하던가. 관련 서류라는 거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신력 있게 뽑아질 수 있는 거라면 공증인의 공증은 필요치 않아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임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면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사실 외국인 임원들이 있으면 좀 체크할 것도 많고 뭔가 서류를 준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뭘 하나 놓치면 그 놓친 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경험이 좀 많아요. 사실 각 나라별로도 많고 면허별로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이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해솔 C&I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